5번부터 봅시다. x제곱에 2x 더하기 3 x제곱에 2x 빼기 2 두 실근을 알파 베타 두 허근을 감마 델타 이 값을 구하래. 같은 거 보이니까 당연히 치환하겠지? 됐죠? 인수분 합니다. 정계함께야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 다시 인수분해 하겠지? 그런 다음에 바꿔 씁시다. 내가 원하는 건 두 실근의 합과 두 허근의 곱이야. 이렇게 2차 방정식에서 실제 두 근을 구한 다음에 대입해도 되지만 얘가 실근 같니? 얘가 실근 같니? 둘 중에 어떤 게 실근 같지? 확인하는 방법은 판별식. 얘가 1 더하기 1이니까 양수고 얘는 1 빼기 2니까 음수야. 얘가 실근이네. 그래서 여기서의 실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로 구하시면 되죠. 여기서의 두 근의 곱은 근과 계수의 관계로 구하시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0이네요. 직접 근을 구하지 않아도 되죠. 6번은 별표 좀 해놓으세요. 학교 시험에 잘 나와요. 6번. 실근을 갖지 않도록. 사차 방정식인데 실근이란 말이 나왔어. 실근이란 말은 4차식이든 3차식에선 풀 수 없어. 다 2차식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거든. 이렇게 복 2차식으로 나왔을 때야. 복 2차식. 오케이? 그러면 x제곱을 치환하겠죠? t로 치환합니다. 그러면 얘가 실근을 갖지 않으면, t가 실근을 갖지 않으면 당연히 x제곱도 봐봐. 얘가 실수가 아니야. 그럼 당연히 x도 실수가 아니겠지. 그럼 여기서 실수가 아닌 근을 가지면 돼. 하고 풀면 땡이야. 왜 그럴까? 나는 t가 실수를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x가 실근을 갖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 그럼 기본적으로 이건 맞아. t가 허근을 가지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거 말고 또 있어. 뭐가 있을까? 이걸 생각해내야 돼. 보통은 여기서 판별식 t가 0이라고 푼 다음에 끝낸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얘도 있어야 돼. 이게 뭘까? 우연찮게 t가 실근이긴 한데 t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라는 근을 가졌다 쳐. 그럼 얘 입장에서는 실근이야. 맞아. 그런데 이게 x제곱이 되는 거지. 맞지? 근데 x 입장은 뭐가 돼? 다시 허근이 돼. 그래서 여기를 추가시켜야 돼. 얘 먼저 풀게. 역시 허근 가지 조건이니까 짝수공식 씁시다. 두 번째, 얘가 실근을 갖긴 하는데 t가 실근을 가져요. 그런데 그 실근이 우연찮게 무슨 근? 무슨 근? 음수근을 가지면 안 돼요. 실근을 갖는데 t가 음수근을 가지면 안 됩니다. t가 음수근을 갖는 순간 x는 실근이 될 수 없어요. 이해 갑니까? t가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긴 하는데 우연찮게 그 t라는 근이 음수근을 갖는 순간 x 입장에서는 실근이 아니라 허근이 되는 거야. 맞아.
이해 가요? 여기까지? 그럼 실근 가지 조건 뭐야? 얘 반대지. 굳이 또 풀지 말고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서 음수근 가지 조건. 음수근 가지 조건 뭡니까? 여기서 음수근 가지 조건. 두 근의 합이 뭐야? 기억납니까? 두 근의 합은 지금 숫자니까 마이너스 4야. 음수야. 두 근의 곱도 두 근의 곱. 음수근 가지 조건. 합해서 음수야 지금? 그러면 둘이 곱해서 음수죠. 아, 양수일 수도 있구나. 둘 다 음수. 잠깐만. 둘 다 음수. 둘 다 음수일 근을 갈 조건. 아, 봐봐. 둘 다야. 미안해. 그러니까 실근을 갖지 않아야 되니까 이 근이 둘 다 음수근이 돼야 된다고. 이런 거. 하나가 양수가 되면 실근을 갖게 되지. x제곱이 4가 되니까. 즉, 이 식이 실근을 가지면서 둘 다 음수근을 가지면 다시 x 입장에서는 허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잘 나와요, 학기 시험에. 그러면 둘 다 음수근을 가질 조건 기억납니까? 판별식 b가 0보다 크고 나왔고 두 근의 합도 음수, 두 근의 곱도 음수.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조건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 음수.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거니까 범위를 구하면 마이너스 3부터 1까지인데 얘랑 얘랑 더하는 거야. 그래서 답은 이렇게 바뀝니다. 내 말이 알아듣겠어? 어떤 상황인지? 봐봐. 4차식을 풀고 있는 거지. 내가 2차식을 풀고 있는 건 아니야. 맞지? 그런데 4차식에서는 실근을 가질 조건을 우리가 몰라. 못 구해. 그러면 얘를 보기차식이니까 t로 치환하는 순간 2차식이 되잖아. 맞지?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 t가 허근을 가지면 봐봐. t가 만약에 마이너스 2i가 됐다고 치자. 그럼 x제곱이 마이너스 2i인데 당연히 x도 허근이야. i 살아있잖아 무조건. 이렇게 잘 안 쓰지만 이것도 허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런데 t가 실근을 가지면서 음수근을 갖게 돼버리면 이런 상황이 돼. t가 만약에 마이너스 4라는 글을 갖게 되면 실제 내가 구할 4차 방정식은 t가 x제곱이었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라고. x 입장에서는 실근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조건도 추가해야 되는 거야. 쉽지 않아. 4차 방정식에서는 풀 수 없습니다. 실근 가지 조건은. 알겠지? 괜찮니? 그러면 치환해. 2차식에서의 얘 스스로 허근 가지면 당연히 x도 허근을 갖게 돼요. 그런데 얘 스스로 실근을 가지면서 t가 음수근을 갖게 되면 t가 음수근이지만 여기서는 실근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4차식에서는 허근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도 허근이 될 조건에 포함되는 겁니다. x 입장에서는. 쉽지 않죠. 그래서 많이 나와 이거. 알아듣겠어? 몇 번 나올 거야. 핵심은 이거야. 4차식에서는 풀 수 없어. 실근. 3차식도 안 돼. 다 2차식으로 바꿀 거야. 근데 내가 푸는 건 얘를 푸는 게 아니잖아. 실제는. 얘를 푸는 거라고. 얘가 허근 가졌다 해서 얘가 허근 갖는 건 맞아. 근데 얘가 실근을 갖지만 x가 허근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 상황을 생각해내야 되는 거야. t가 음수근을 가지면 x 입장에서는 허근이 됩니다. x제곱이 t니까. 그래서 6번이 중요해요. 학교 시험도 잘 나오고. 6x제곱에 5x 세제곱. 정수인 두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알파, 베타를 두근을 하고 정수근 구하라는 얘기네.
뭐야? 정수근이 있다는 얘기는 얘는 사실 상방방정식이지. 그래도 대입해서 구할 수 있어 사실. 근데 상방방정 좀 풀까? 뭐 넣었을 때 0 될 거 아니? 상방방정식이지만 정수근이 있다 했으니까 대입해도 돼요 사실. 뭐 넣을 것 같아? 못 찾겠지? 그럼 풀지 뭐. 그러면 못 찾겠으면 x제곱으로 묶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방법으로 푸세요. 못 찾겠으니까. 짝짓기. 곱셈오지 변형으로 쓴다고 했지 얘를? 숫자가 크다. 그러면 6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5에 x 더하기 x분의 1 여기다 6이야 6이야 6이 12 12를 하니까 빼기 50인가? 거기 x제곱입니다. 상방방정식처럼 풀고 있어요. 그러면 치환하겠죠. 얘를 a로 6a의 제곱 플러스 5a 빼기 50 인수분해 합시다. 뭘로 되니? 2, 3 3a 플러스 10 이렇게 되네. 15, 20 되네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됐지? 마이너스 15 플러스 20 네. x제곱에 a 다시 바꿨습니다. x분의 1로 x 더하기 x분의 1로 x를 하나씩 가든 거야.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곱한다 2 x제곱에 여기가 1 마이너스 5x 여기도 x 곱한다 여기도 x 곱한다. 괜찮니? 식 정리한 거? 2x제곱에 마이너스 5x에 플러스 2 3x제곱에 플러스 10x에 몇이니? 플러스 3은 0 됐죠? 둘 다 인수분해 되네. 이렇게 해서 정수근 찾으시면 돼요. 정수근은 2와 마 3입니다. 찾았지? 그 다음에 x제곱에서 a의 2차 방식 구하라. 방정식 구하는 건 쉽지. x 빼기 x 더하기 3 x제곱계수가 1이니까 쓸 필요 없고요. 전개합시다. 답입니다. 상방방정식 풀이죠. 이 같은 거 대비해서 찾으려면 쉽지 않겠다. 8번 봅시다. x세제곱에 ax제곱에 bx 플러스 c는 0 이런 3차 방정식이 있어요. a라는 학생은 a, b를 잘못 보고 마 1과 1과 3을 근을 가졌다. b 학생은 b와 c를 잘못 보고 마 1과 2와 3을 근을 가졌다. c 학생은 c와 a를 잘못 보고 마 1과 2와 7을 근을 가졌다. 옳은 근을 구하여라. 잘못 본 건 쳐다도 보지 마. 제대로 본 건 이 두 개네. 1분의 그러면 얘분의 얘가 세 근의 곱이지. 그럼 4 곱하면 마이너스 3이 1분의 마이너스 c니까 c값 나왔네요. c값은 3입니다. 괜찮나?
근과 계수 관계 쓰는 거야. 얘는 B와 C를 잘못 봤으니까 이 A는 제대로 본 거야. 그러면 세근의 합 마이너스 A죠? A가 마이너스 4입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C와 A를 잘못 봤으니까 이 가운데 값은 제대로 봤으니까 근과 계수 관계 두 군들의 고 마이너스 2 플러스 14 마이너스 7이 B입니다. B값 나오네요. B값은 5입니다. 따라서 식 완성합니다. 근 구합시다. 근 안 구해도 되겠대? 물어보는 게 뭐야? 얘를 물어봤네? 직접 근을 구하는 게 빠를까? 뭐 넣으면 되니? 마일? 안 되네. 못 찾겠다. 봐봐. 그러면 세근의 곱이 뭐야, 여기서? 마 3이죠? 왜 이거 이용했을까? 왠지 얘를 바꾸고 싶은 생각이 좀 들지 않니? 알파, 베타는 어떻게 쓸 수 있어? 얘죠? 괜찮아?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가 얘인데. 나누기. 얘를 얘로 나눠봐.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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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되니? 나누기. 알파, 얘가 나누기 알파 베타, 그러니까 감마를 알파 베타로 나누는 뜻이잖아, 맞지? 이거잖아. 맞아요? 나누기 하니까 나누기 할게. 이렇게 나누기, 나누기. 뒤집어지니까 이렇게 되죠? 연산 헷갈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누기로 바꿔서. 얘는 다시 할 필요 없겠죠? 얘도 다시 할 필요 없겠죠?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입니다. 그러면 곱셈 공식 변형으로 가는 게 낫겠죠? 그러면 집어넣으면 되겠죠? 세근의 합은 4니까 4의 제곱. 얘는 5네요. 마이너스 3분의 16 빼기 10이니까 6이네요. 계산하면 마이너스입니다. 알겠어? 하는 방법? 근을 구할 수 있으면 편한데 근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 해봤지? 그래서 어떻게? 10변형. 이렇게 나오면 이거 이용해서 10변형 합니다. 10, 11, 12, 13, 14, 15, 16, 17 8번까지 했다. 10번 봅시다. px가 x세제곱 ax제곱 bx 플러스 c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a 더하기 b값 c값 구하라. 보세요. 1 빼기 i 근이다. 두 번째 px는 얘로 나눈 나머지가 6입니다. 이렇게 써있네. A, B, C가 실수.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1 빼기 i래요. 그럼 당연히 무슨 근을 이용하라는 얘기야? 편례근을 이용하니까
이 식의 근은 1 더하기 i랑 1 빼기 i를 근을 갖습니다. 인정? 그런데 잘 봐라. 네 3차식에서 이건 생각을 좀 가져야 돼. 3차식에서 두 개의 근을 주어졌을 때야. 두 개. 경우 식을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중요하거든. 잘 봐라 아이들아. 이게 두 근이면 만약에 이게 2차식이었다 생각해봐. 이걸 가지고 식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지. 3차식일 때도 이거 가지고 식을 먼저 만들어. 그게 편한 거야. 3차식을 한 번에 완성을 못하고 2차식을 완성한 상태에서 푸는 게 훨씬 간단해요. 실제로. 알겠지? 그럼 얘를 가지고 식을 만들어 봐. 이게 두 근이야. 알지?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이 몇이야? 알지? 합의 반대? 이거 알아야 돼. 니가 알지? 알아야 돼, 이건. 두 근을 알 때 이렇게 해서 여기다 대입해도 되지만 이렇게 만들어도 된다고 그랬잖아.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두 근의 합을 써. 합이 반대. 곱은 그대로. 맞아, 안 맞아? 즉, px란 식은 이 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게 해석이 되면 돼. 이게 시방 문제 풀 때 필요한 겁니다. 착하게 3차식이니까 해를 3개를 다 알아야지만 식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워져요. 2개 알려줘도 식은 만들어낼 수 있어. 즉 px란 식은 결국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라는 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모르겠지. 3차식이니까. 맞아, 맞아. 근데 최고차가 몇이야? 최고차 개수가 1이지. x 플러스 알파로 쓰든 x 플러스 k로 쓰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쓰면 돼요. 이제 이렇게 식을 설정해야 얘 문제가 부드럽게 풀려요. 핵심은 이거야. 3차식에서 근을 2개만 알더라도 식을 설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그럼 나머지 하나만 알면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이제 이 조건을 이용하면 돼요. 이게 뭐야? 식으로 써볼까? 나머지 정리 기억나니?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얘로 나눈 나머지가 6입니다. 이거죠. 알 수 있는 사실은 얘 방정식의 해를 대입했을 때 그게 나머지입니다. 이거잖아. 됐나? 그럼 여기다 2 넣으면 돼요. 이제 2 넣으면 4 빼기 4 더하기 2 더하기 알파가 6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좀 괜찮아져요. 알겠어? 착하게 3차식이니까 근이 3개 다 나올 때만 난 식을 세울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 문제가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사실. 그런데 2개만 알더라도 식을 여동조까지는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머지 하나만 모르는 상태로 푸는 게 훨씬 간단합니다. 알겠지? 아이디어? 2에 2 더하기 알파가 6이니까 알파가 1이네. 따라서 이제 px 완성했어요. 이제 전개해서 개수 비교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x 사라지네?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a가 -1이고 b가 0이고 c가 2입니다. 다 더하니까 답은 1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이거? 복잡하면 복잡한 상황에서 풀지 말란 얘기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식을 설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10번 유형은 그래서 좋은 문제 같아요. 12번 봅시다. 직립면체.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 4a 더하기 4b 더하기 4c입니다. 28이죠? 그리고 부피 그리고 건널비. 건널비는 A, B, B, C, CA입니다. 그게 다 2개씩이죠?
그게 28. 부피 ABC네 8. 겉면을 따라서 갔을 때 최단거리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여기를 지날 필요는 없어. 이렇게 가도 돼. 아니면 밑으로 가도 돼. 이렇게 알겠지? 이거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죠? 14야. 여기까지 괜찮지? 식 세운다. 합은 반대. 아, 네. 7이죠? 어이씨, 깜짝이야. 미안해. 잘 보고 있구나. 됐나요? 뭐 넣으면 0돼? 1. 1 빼기 7 플러스 14 빼기 8은 0. 인수분해 합시다. 뒤에 뭐가 됩니까? 몇 x? 마이너스 6x. 따라오나? 아니면 조리제법 쓰면 돼, 조리제법. 조리제법은 최후의 방법이고, 익숙해지면 좋겠어요. 봐봐. 익숙하니까 좀 익숙해지면 빠르잖아, 계산이 훨씬. 결국 이 세 변의 길이는 1, 2, 4야. 근데 물어보는 게 뭐야? 거리의 짧은 거리를 구하라. 지금 결국 두 개의 면을 지나는 거거든,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하라는 얘기야, 결국. 핵심은. 인정? 근데 이 길이가 1과 2와 4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맞아, 안 맞아? 뭐 어떻게 여기에 길이를 썼을 때 이 길이가 최소일까를 생각하라는 얘기야. 근데 쓰면 되긴 해. 근데 어떻게 쓰면 좋겠어, 여기다. 여기에 몇, 여기에 몇, 여기에 몇. 생각해봐. 1, 2, 4로만 써야 돼, 무조건. 다 똑같진 않아? 해볼게, 그냥. 얘가 1 썼게. 그러면 얘가 2하고 4 쓰겠지, 무조건. 맞아.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하면 1의 제곱에 6의 제곱입니다. 37이야. 이해가니? 근데 만약에 여기다 내가 2를 쓸 거야. 여기가 1, 4가 되겠지? 그러면 2의 제곱에 5의 제곱에서 29야. 줄어들지? 뭐가 느껴지니? 중요한 건 이수와 이수의 차가 적어야 돼. 한쪽에 큰 수 쓰면 안 되는 거야. 큰 수 쓰면 무조건 커져. 제곱 때문에. 그래서 제일 큰 놈을 여기다 쓰고 작은 놈을 여기다 써주는 거야. 해보면 4의 제곱, 3의 제곱에서 25가 됩니다. 이게 제일 적지? 이렇게 알아내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알고 계세요? 제곱 길이, 제곱이 됐을 때 최소가 되려면 얘와 얘의 길이의 차가 제일 작아야 돼. 큰 수를 쓰면 안 돼, 무조건. 그걸 알고 있으면 한 번에 찾을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답이 옵니다. (13번) 따뜻한가? 추우면 또 틀어줄게요. 오메가가 나왔네요. 오메가. 필요 없더라도 그냥 기본적으로 오메가 나오면 해보세요.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오메가 제곱은 1입니다. 두 번째, 얘 인수분해 하라겠죠. 넘기면 더하기 1이니까 이렇게 돼요. 이 식의 오메가 근을 하나면 오메가 바도 근입니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입니다. 세 번째, 오메가 반은 1입니다. 네 번째, 오메가 반은 1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아내면 좋을 건데 여기서 얘를 x로 나눠. x로 나누면 x 더하기 x분의 1은 1입니다. 그걸 이용하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봐도 1입니다. 이 정도는 알아내란 얘기야. 그냥 쭉쭉쭉쭉쭉. 필요 있든 없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네? 약간 다르지? 그래도 해. 결국 3개씩의 규칙이 있을 거야. 3개. 1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 계산해봐. 차수 줄여야지 무조건. 차수 줄이면 어떻게 되니? 이게 보이니? 보여? 그럼 얘는 2오메가네. 됐어? 그러면 오메가의 세제곱, 오메가 4제곱, 오메가의 5제곱은 어떻게 될까? 얘도 해봐야지. 3개씩.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얘는 뭐야?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맞아요?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고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입니다. 인정? 얘는 정확하게 얘 반대부 아니야? 마이너스 2오메가네. 3개씩 자르면 돼. 근데 잘 봐. 6개를 더했더니 0이 돼버렸네? 그러면 선생님, 오메가 6제곱, 오메가 7제곱, 오메가 8제곱이 얘랑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규칙이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오메가 6제곱이 1이니까 얘는 오메가 제곱이야. 맞아, 안 맞아? 그럼 6개씩 더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더해봐야 알아. 근데 몇 개씩 잘라? 3개씩. 왜 3개야? 정확히 얘기하면 6개인데 얘는 6제곱이 1이 됐잖아. 맞지? 그럼 6개씩 자르면 돼. 세제곱이 1이면 3개씩 잘라보고. 모르겠으면 그냥 3개씩 잘라. 알겠지? 그러면 규칙이 나옵니다. 한 번만 하지 말고 최소한 2-3번은 해야 돼요. 알겠지? 결국 얘는 6개씩 더하면 0이 된다는 얘기. 그럼 몇 개 남아? 몇 개니? 총 이게. 9개야. 그럼 몇 개 남아? 3개 남아요. 3개를 앞에서 3개 남길래 뒤에서 3개 남길래 상관없어요. 근데 앞에서 3개 남긴 게 낫겠지? 그럼 얘네 믿음이 안 가면 뒤에서 3개 남겨보세요. 그럼 똑같을 테니까. 그래서 얘는 2오메가가 됩니다. 앞에 식이. 뒤에 식은 뭐겠어? 하면 바보지. 똑같은 건데. 2오메가 바예요. 4오메가 바가 됩니다. 근데 오메가 바가 1이니까 답은 4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게 오메가에 대한 풀이야. 규칙을 외울 순 없지만 규칙이 있다는 거야, 무조건. 근데 그 규칙을 자를 때 몇 개씩? 3개. 6제곱 나왔으면 6개씩. 잘라보세요. 잘라서 더해봐. 그러면 니들이 원하는 형태가 나와. 14번. 절대값 있네.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은 어떻게 풉니까? 아이들아, 절대값이 있는 거 어떻게 풀어? 안 풀어? 구간 나눠서 푸는 거야. 첫 번째, x가 양수, y가 양수. 두 번째, x가 양수, y가 음수. 세 번째, x 음수, y 양수. 네 번째, x 음수, y 음수. 4번을 풀어야 돼요. 기본 풀이야, 이게. 상당히 귀찮지만. 얘는 그대로 나오고 얘도 그대로 나오고. 푼다? 그러면 2x 플러스 2y는 그대로 나오니까 x가 -3. 말이 안 됩니다. x가 마이너스 3이래. 이렇게 푸면 돼. 양수, 음수. 그대로 나오네? 밑에 거는 음수 붙여서 나오니까 연립 풉시다. 그러면 3x는 더한 거야? 마일. x 음수 나왔으니까 안 돼요. 알겠지? 귀찮은 거지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구간 나누면 돼. 절대값. 마이너스 붙여 나오네? 그럼 마이너스 사라지니까 2y가 되네요.
마이너스 붙여 나오고 얘는 그냥 나오니까 사라집니다. 아, 마이너스 붙여 나오는 게 아니지. x 그대로지. 썰이 됐죠. y가 1, x가 마이너스 3. 다 조건 만족해요. 이게 답이네. 음수 마이너스 붙여 나오고 y가 음수였는데 y가 양수 나왔어요. 답은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냥 풀면 돼요. 알겠어? 절대값 있다고 쫄지 말고 하시면 돼요. x 절대값, y 절대값. 15번. xy z z제곱 x 5z xy z x제곱 y 8x xy z y제곱 z 9y 단 xy z는 0이 아닙니다. 식이 복잡하게 보이지만 z가 다 똑같이 있으니까 얘는 z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돼요. y가 x가 다 똑같이 있으니까 얘는 x로 나누고 얘는 z로 나누고 얘는 y로 나눴습니다. zx yz 봅니다. 이렇게 식이 돼요. 괜찮니? 여기까지? 풉시다. 이거 풀 때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순서가 이게 반복되는 것도 보이지? 그럼 다 더해보라 했지. 더하면 편하다고. 더하면 몇이냐? 20인가? 맞죠? 17. xy, yz, zx가 11입니다. 됐나요? 이거 가지고 그냥 치환했다 생각하면 돼. a 더하기 b는 o, b 더하기 c는 뭐 이렇게 하면 아, 세 합을 알아냈지? 그러면 알 수 있는 거 여기서 y, z의 합은 6이네요. 곱하기 때 여기서 z, x의 합은 3이고요. 맞죠? 그러면 x, y의 합은 2입니다. 이거 알아내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이제 여기서 때려 맞춰도 되긴 해. 왠지 얘를 다 곱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드니? 안 드는데요? 들어 이제. 들어야 돼. 곱해봐. x가 y과 z가 다 두 개씩이야. 맞아? 곱하면 36이야. 맞아요? 그래서 x, y, z의 곱이 6이랑 제곱이 마이너스 6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절대값 때문에 마이너스는 안 해봐도 된다는 얘기야. 물어보는 게 이거지? 이쪽으로 구해도 이쪽으로 구해도 답은 똑같다는 얘기야. 절대값 때문에 사실. 이쪽으로 구해볼게. 봐봐. 별거 아니야. 이거지? 이제 얘야. 아, x가 1이구나. 간단하지? y가 2고요. z가 3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x가 마이너스 1이고요. y가 마이너스 2고요. z는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구하든 저렇게 구하든 절대값 붙어 있으니까 끝났습니다. 결국 합은 6입니다. 알겠나요? 풀이하는 거. 이렇게 순환형처럼 나오면 다 더해봐서 이거 가지고 하나씩 찾아.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곱하기로 됐을 때는 싹 다 곱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17번으로 갑시다. 농도가 다른 세 종류의 시험수 A, B, C가 있다. A, B, C의 농도 1대 1대1의 비율로 혼합하면 25% 흑염수가 되고 A와 B를 2대 3으로 비율로 혼합하면 22% 음료가 되고 B와 C의 3대 2로 혼합하면 16%의 식염료가 된다. 이때 C의 농도를 구하여라. A의 농도
B의 농도, C의 농도. 라 합시다. 첫 번째, 1대 1대 1의 비율로 혼합하면. 이게 뭔 말이야? 식으로 얘기하면. 같은 양을 섞었다는 얘기야. 맞아, 맞아. 그 섞은 양 알아, 몰라? 모르지? 100, 100, 100 섞든 200, 200, 200 섞든 똑같아, 농도는. 알겠지? 그럼 편안하게 그냥 1, 1, 1만큼 섞었다 그럴게. 그냥 편안하게. 1대 1대 1로 비율로 섞었을 때야. 이걸 그냥 1g, 1g, 1g이라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야, 결국. 알겠지? 굳이 문자 쓰지 말고. 했을 때 25% 농도가 됐다. A가 1g, B도 1g, C도 1g일 때 이거 가지고 만들었을 때 25%가 되었다. 농도 어떻게 구해요? 여기서 이 절망이 오면 안 되는데 농도 구하는 방법 공식. 전 중학교 때 농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하시는 분. 농도 몰라? 알지? 소금물에 소금은 얼마큼 있을까요? 그게 농도야. 퍼센트로 바꿔서 그냥 소금하고 물 합해서 이렇게 근데 소금이 얼마큼이냐고, 얼마큼 짜는지 물어보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소금분의 소금 곱하기 100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랑 똑같은 식이지만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소금의 양. 이 식으로 만들면 돼. 소금의 양은 얘야, 얘. 맞지? 얘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로 나눠야겠지, 먼저. 그리고 얘가 여기다 곱해줘야겠지. 이거 아는데 이거 모르면 환자야. 똑같은 식인데. 알겠지? 그러면 구합니다. 농도 25%짜리. 어떻게 구해? 전체 소금물 몇이야? 1 더하기 1 더하기 1입니다. 인정?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의 양 구해야 돼. A의 소금의 양은 A 농도 알잖아. 100분의 농도 X 소금물 1. 인정? B의 소금의 양 100분의 Y 곱하기 1. C의 소금의 양 100분의 Z 곱하기 1. 됐어? 거기다 100을 한 결과가 25입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이 두 개 이용해서. 두 번째 상황. A와 C만 섞었대. 그런데 이번엔 2대 3이래. 그럼 2g, 3g 섞었다는 얘기야. 했더니 몇 프로 됐대? 22%가 됐습니다. 식 세운다 다시. 전체 소금물의 양 2 더하기 3입니다. 괜찮나? A의 소금의 양 100분의 X 곱하기 2. C의 소금의 양 100분의 Z 곱하기 3. 곱하기 100 한 결과가 20입니다. 세 번째 상황. 누가 섞였니 이번엔? B와 C네. B와 C인데 3대 1에 그럼 3g, 2g 해서 몇 프로 됐다? 16%가 되었다. 3 더하기 2 100분의 B야 B Y 곱하기 3 100분의 Z 곱하기 2 곱하기 100이 16이 되었다. 미지수 3개, 문자 3개. 미지수 3개, 식 3개. 연립해서 푸시면 돼요. 계산하는 거 좀 센스 있게 하세요. 봐봐.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그러면 좀 아름다운 식으로 바뀌어. 위에는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 3만 여기다 곱하면 되니까 75로 바뀌어요. 얘는 2Z 더하기 2X 더하기 3Z 5만 여기다 곱하 110 맞자? 520 520 얘도 3Y 더하기 2Z 6만 여기다 곱해 96 오다 80 이제 풀만한 식으로 바뀌었죠. 복잡하지만
빨간색이 복잡하다가 복잡한 거 아니야. 사실 곱하기만 하면 돼. 100 나왔다고. 알겠지? 푸는 건 생략할게. 그래서 x가 40 나오나 봐. y는 10이고 z는 25니까 물어본 게 z죠? 그래서 25%. 노란색으로 푸시면 돼요. 푸는 거. 식세우는 게 중요한 거지. 뭐 푸는 거야 뭐. 이제 농도에 관한 문제를 좀 알겠어? 어떻게 하는지? 그냥 별거 없는데 이 두 가지 공식으로 그냥 만들면 되는데. 네. 두 번째 A랑 C랑에서 22%면 네. A랑 C. A랑 B네? 젠장. 문제 잘못 봤네? 미안. A랑 B를 Y로 바꾸세요. Y로 바꾸세요. 됐죠? 미안합니다. A랑 B가. 근데 왜 A랑 C로 봤지, 이걸? 아씨. 풀었으면 답이 안 나왔겠네. 어우, 순간에 판단을 잘했어. 어우, 풀기 싫었는데. 풀면 돼요, 저렇게. 17번 했죠. 19번. x제곱에 y제곱에 마이너스 7x에 플러스 y 마이너스 10 x제곱에 y제곱에 마이너스 x 빼기 2y는 5입니다. 해를 구하래요. 잘 봐라. 2차식 2차식이죠. 둘 다 인수분해 안 돼요. 어떻게 하세요? 안 될 거야. 숫자 있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요? 2차 2차인데. 아, 20번 먼저 할게. 미안해. 이거 쓰고 보고는 20번 보고 아우 정신 나갔어. 여기서 멘탈이 나갔어. 살짝. 문제 잘 썼어야 되는데. 됐다? 2차 2차인데 인수분해 안 돼? 그럼 어떻게 푼다? 두 가지 방법 있잖아. 첫 번째 방법 제곱차항소거법. 두 번째 상수항소거법. 얘는 제곱차가 한 번에 사라져? 그러면 제곱차항소거법으로 가라 그랬지? 그럼 둘이 빼면 돼요. 제곱차항소거법으로 갑니다. 됐나요? 뺀다. 마이너스 6x 플러스 3y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으로 좀 나눌까? 3으로 나누자. 그러면 1차 나왔어요. 1차식. 1차 나오면 어떻게 한다? 대입법. 위에 식이다 밑에가 낫겠다.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 될 겁니다. 됐죠? 그러면 5x제곱 얘와 얘와 얘 마이너스 25x제곱 숫자는 35니까 플러스 30 5로 약분하면 인수분해 되네. x2 나왔죠? 그럼 x2 넘어오고 여기다 대입하면 y값 나오죠? y는 마이너스 1 x3 나왔죠? y는 1 끝. 제곱 제곱 뭐래도 값은 틀리구나. 5 또는 10이네요. 알겠어? 날 봐. 날 봐. 또 눈이 풀리기 시작하네. 뒤로 가서 설래? 잠깐. 응? 못 참을 것 같으면 뒤에 서서 좀 들어. 응? 고집 좀 피우지 말고. 얘는요. 2차, 2차야. 둘 다 인수분해 안 돼요. 그러면 최고차항소거법이 될까? 돼? 안 돼. y제곱 없잖아, 밑에. 되네? 안 돼. xy 없잖아. 얘도 2차야.
알겠지? 이것만 없애면 안 돼. 얘도 없애야 돼. 알겠지? 그래야지 이렇게 대입법을 쓸 수 있거든. 1차, 2차 나와서. 그러면 상상수거법으로 갑니다. 상상수거법이 안 되는데? 아, 얘 인수분해 되네. 미안해. 얘 인수분해 됩니다. 합차죠?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하는 거야. 그냥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x 더하기 y로 묶어버리면 얘는 2에 x 2y가 남고 더하기 1이 남습니다. 됐나요? 첫 번째 x 더하기 y가 0이라는 식과 밑에 식 2x 제곱 플러스 xy 빼기 2y 제곱은 마이너스 1에서 한번 풀고, 두 번째 식 2x 빼기 2y 더하기 1은 0이라는 식과 다시 2x 제곱에 플러스 xy에 빼기 2y 제곱은 마이너스 1. 또 한번 풀고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하는 거야. 상성소곱법이 안 됐잖아. 이거 뭘 곱해도 죽어도 안 사라지지 않아, 사실. 이게 인수분해 되는 겁니다.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2x제곱은 마이너스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x제곱은 1입니다. 첫 번째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1.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1입니다. 그래서 분석상 두 개 나오네요. 아이고, 물어보는 게 뭐지? 값을 구하래? 나왔네? 얘는 분수 같은데, 느낌이. 합시다. 왠지 얘는 분수 나올 거 아니면 그냥 루트 나올 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 됐죠? 어우, 마음에 안 들어. 얘는 2니까 4니까 2만 남네요. 4x제곱에 4x 더하기 1이네요. 양변이 다 2 곱해서 식 정리합니다. x제곱에 2x제곱에 x에 마이너스 4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입니다. 사라져서 2x제곱 마이너스 3x 넘으면 플러스 1입니다. 인수분해 되네. x 1 나오네? 1 대입하면 y는 몇이야? 2분의 3. 분수 나오죠? x 2분의 1. 어? 1 나오네? 이렇게. 됐죠? 그런데 주어진 답은 다 자연수니까 2네. 알겠죠? 하시면 돼, 이렇게. 여섯 개 풀고 시작. 21번. 어우. 2차인데. 최고차 항소고법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 안 사라져요. 상성소고법 돼요. 되긴 하는데. 잘 봤더니 상성소고법 해볼까? 되는지? 얘 2배 할게. 빼자. 어이샤샤샤샤샤샤샤. 되네? 안 되길 원했는데. x 더하기 y, x 더하기 y 더하기 1로 됩니다. 이렇게 풀어도 돼? 그럼 돼. 얘는 이렇게 풀려고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느낌에. 왜? 잘 봐. 대치형 맞아, 안 맞아? 대치형 맞지? 대치형이면 x 더하기 y를
U. X 곱하기 Y를 V로 치환해도 된다고. 이렇게 해도 되네. 안 되길 원했는데. 그래서 곱셈분식 변형. 바꾸는 겁니다. 바꿨지? 이 UV를 바꾼다? U제곱. 마이너스 2V 플러스 U. U제곱 마이너스 V입니다. 그러면 V를 바꾸면 돼요. 하나의 문자로 정리한다. 이거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U제곱.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근데 이렇게 풀려고 나온 문제 같긴 한데 얘도 되네. 저렇게 풀어도 되고. 봐봐. 그러면 계산하면 마이너스 U제곱 플러스 U 플러스 2가 넘어가니까 0이 되네. U제곱 마이너스 U는 0. 맞아요. U가 뭐야? X 더 U가 0이던가 U가 1이라는 얘기지, 맞지? 그럼 X 더하기 Y가 1이라는 얘기지, 맞지? 이 식이 똑같지? 어떻게든 풀면 돼. 최고차가 상수항소급법이 생각나서 상수항소급법으로 풀어도 상관없고, 그게 잘 생각이 안 났으면 UV, 즉 대칭형으로 풀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둘 다 복잡해, 그냥. 알겠지? 최후의 방법이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집어넣어서 U가 0이면 V는 마이너스 1입니다. U가 1이면 V는 0입니다. 됐나요? 그럼 X 곱하기 Y가 마이너스 1이고요. X 곱하기 Y가 0입니다. 됐어. 이걸 만족하는 이제 X값 때려 맞추자. 1과 Y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Y는 1이겠죠.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숫자는 1밖에 없으니까. 얘는 하나가 0이고 Y가 1이고 얘가 1이고 Y가 0이면 됩니다. 됐죠? 이것에 4개의 점을 찍어서 뭐라고 나왔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좌표 찍으면 돼요. 이제 1, 마1 마이너스 1, 1 0, 1 1, 0 여기 찍어. 이렇게 생긴 사각형 넓이 구하래요. 이 넓이 어떻게 구해? 쪼개면 삼각형 3개 있죠? 그럼 삼각형 하나의 넓이 구해서 3개 하면 되네. 답은 2분의 3. 넓이 구하는 거요? 간단하죠? 자꾸 뒤로 가. 뒤로 가. 말 안 들어? 그래, 남아, 오늘 너. 걔 그만 자. 앞에서 꾸벅꾸벅. 잤어, 앉았어? 말이 없어, 말이. 앉을 자신 있으면, 야, 10분밖에 안 남았어. 10분만 서서 밖에서 들어. 응? 해가 실수가 되도록 하는 상수 K 최소값. 해가 실수다. 해가 실수래요. 어떻게 풀 것 같아? 1차 몇 차야? 1차 몇 차? 2차. 그럼 어떻게 풀어? 해가 실수라는 건데 몇 차씩에서 푼다고 해서 무조건 2차씩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문자로 정리하시면 돼요. 선생님 문자가 너무 뒤럽게 좀 많은데요. 하지 말고 손 졸지 좀 마. 빠르게 할 수밖에 없어, 설명을. 질문수를 봐. 저걸 세워라 내려라 하면 우리 언제 다 풀어, 저걸. Y-. 그래서 조금 빠르게 하는데, 잘 알아듣니? 빨라도. 마이너스 X제곱에
얘는 2x 마이너스 kx 써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써도 되고. 왜 사라지네? 그럼 마이너스 k 제곱에 마이너스 k에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은 0이네요. 이렇게 부호 좀 바꾸고 예쁘게 식 정리합니다. 즉, 이 식의 x값이 실수면 당연히 y값도 실수겠지 뭘. 맞아. 어떻게 풀어? 이제 실근갈 조건. 판별식 풀면 돼요, 이제. k제곱에 마이너스 4k에 플러스 4에 마이너스 4k제곱에 마이너스 4k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k제곱에 어라 사라지네? 넘기면 4야? 말이야? 말이야 방구야 이거. 아, 말 대응이구나. 안 되는데? 마이너스 8K. 뭐 틀렸지? 잠깐만. 아. 마이너스 8K 있네. 무슨 갑자기 왜 사라져 이게. 사라지고 싶었나 보다. 마음속으로는. 네. 인수분해 되겠죠? 됐죠? 그래서 k는 사이값이니까 마이너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3분의 2가 됩니다. 뭐 이렇게 푸시면 돼요. 최소값이니까 마이너스 2네. 괜찮니? 무조건 실근. 그런 거 다 2차식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실근을 가진 조건. 22까지 했네요. 23. 한 변의 길이가 13cm, 마름모의 넓이가 121대. 마름모 네 변의 길이 같은 거 아시죠?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것도 아시고 마름모 성질은 알고 아셔야 돼요. 누구도 안 알려줘요. 한 변의 13이래. 넓이가 121대. 넓이 어떻게 구해요? 마름모 넓이. 넓이. 마름모도 평행사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합니다. 얘는 대신 수직 2등분하죠. 넓이 구합니다. 2a 곱하기 2b. 두 대각선 곱한 다음에 나누기 2 하시면 돼요. 이 넓이가 몇이래요? 120이래요. 그럼 당연히 뭐가 보이나요, 이제? 이렇게 설정하니까. 피타고라스가 보이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3의 제곱입니다. 연산점 하면 a 곱하기 b는 60입니다. 피타고라스 수를 좀 알고 있으면 한 번에 찾을 수 있는데 뭐야? 제곱이 뭐야? 맞지? 끝! 이렇게 풀면 돼요. 피타고라스는 알겠지? 자연수 나올 때는. 굳이 또 여기서 뭐 원래대로 한다면 대칭형이구나. 얘는 또 이렇게 바꿔야겠죠. 그래서 이거 집어넣어서 A, B 더하기 B값 찾으시면 돼요. 이게 풀이하는 방법인데 좀 센스 있게 찾으세요. 대각선이 되게 긴 거니까 답은 24네요. 알겠죠? 0 A, B, C인 정수래요. x-a, x-b, x-c가 4의 한 근이 정수일 때, 한 근이 정수래. 이때 ab-c 값 구하라. 뭐야 이거? 근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합니까? a, b, c를 다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해? 있다는데.
어쩔 거야? 그러면 설정하겠죠. 그는 뭐 할 수 있다? 대입할 수 있다. 근데 왜 정수라는 조건이 나왔을까? 와우! 인수분해 됐네. 우리가 원하는 형태 봤잖아. 곱하기 꼴레 인수분해 됐고 숫자. 그럼 정수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했지, 맞지? 이거 4개 곱해서 4야. 근데 알파도 정수고 A도 정수고 B도 정수니까 다 이것들은 정수야. 정수끼리 곱해서 4되는 숫자 찾으라는 얘기야. 때려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부정방정식의 기본 방법. 때려 맞추기. 곱해서 4되는 숫자 찾아. 근데 중요한 거 이 4개의 숫자가 다 같을까 틀릴까? A, B, C가 다 다르니까 이거 다 달라야 돼. 어쩔 수 없이. 곱해서 4되는 숫자 4개로 1 2 이거밖에 없죠? 4 쓰는 순간 망합니다. 맞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얘도 잘 봐. 누가 제일 작아? 10 뺀 게 제일 작지? C가 제일 큰 거니까. 맞아. 그래서 얘가 마2, 얘가 마1, 얘가 1, 얘가 2. 끝. 그래서 알파가 2고요. 알파 2느니까 A는 1이고요. 2느니까 B는 3이고요. 맞죠? C는 3입니다. 그래서 AB가 4. AB가 3. 3 빼기 4니까 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런 게 부정방정식이야. 도저히 우리가 그냥 식으로 풀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때려 맞추는 건데 언제 때려 맞추냐? 정수라는 조건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내가 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꼴로 바꿨을 때 때려 맞추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식을 다 세워놓고 이건 식을 알려줬지만 식을 다 세워놓고 못 푸는 게 이런 거야. 이런 거 나오면 못 풀거든 아예. 이렇게 때려 맞추면 돼요. 조금 더 경우가 더 많겠지만 실제. 봐봐, 내가 말했잖아. 정수라는데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했지, 맞지? 그럼 설정하는데 이걸 못해, 이걸. 이걸 못하니까 문제가 안 풀린다고, 처음부터. 맞지? 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때 내가 직접 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야. 그러면 다 문자로 설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만족시키는 실수 X. 또 만족시킨대. 그래, 만족시키겠지. 이게 뭔 말이야? 만족시키는 실수 XY가 뭔 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야. 원래는 이렇게 되면 좋겠지. 보여? 저는 안 보이는데요? 보이면 땡큐지. 완전 저식으로 보이면. 근데 보여, 안 보여? 잘 안 보여. 그거 찾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아, 실수야. 그럼 이걸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다시 설정. y가 낫나? 또 x랑 y가 똑같네.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다시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식 정리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t가 0 이상이라는 조건을 쓸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반의 제곱이니까 8y의 제곱 마이너스 4 y제곱이 아니라 마이너스 할 필요 없지. 계산합시다. 88에 64 y제곱 분배 법칙 하니까 16y의 4제곱 16, 16, 32 마이너스 32y의 제곱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6이니까 플러스 32니까 마이너스 곱한 거야. y제곱 방향 바뀌고 완전 제곱식 되겠죠, 뭘. 맞아? 8 되죠? 아니, 또 8 아닌데? 4인데?
88에 64? 16, 16, 32?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어떤 거? 예? 그 오른쪽 거요. 이거? 오른쪽. 이거? 오른쪽. 이거? 네. 아씨, 왜 1이야? 16이지. 됐어? 어쩐지 안 나눠진다 했어. y의 제곱, 2y의 제곱 플러스. 그래, 이렇게 완전접시 나와야지. 그래, 풀지. 답은 정해져 있어. 완전접시 아니면 못 풀어요, 이건. 됐나? 야, 제곱에서 어떻게 0보다 작아? 당연히 y 제곱 몇일 때야? 1일 때입니다. 됐어요. 그럼 y는요? 1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는데 뭘 물어본 거야, 여기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값 물어봤구나. 대입해야지 뭐. 여기다 넣을까? 첫 번째 y가 1이면 y에다 1 넣자. 1 넣으면 어떻게 되냐? 1 마이너스 16 x제곱 1 16 더하기 32 2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32는 0 x제곱 8x 플러스 16은 0 x 마이너스 4의 제곱은 0 x가 4 나오네요. 두 번째 y가 마이너스 1이면요 x제곱 플러스 16x y x제곱 마이너스 16도 별구 32는 0 2x제곱에 16x 플러스 32는 0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은 0 x 더하기 4의 제곱은 0 x는 마이너스 4 결국 물어본 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나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이나 결국 답은 17이네요. 알겠지? 보이면 좋은데 안 보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보이는 건 그냥 맞히라고 내는 문제고 사실. 알겠지? 안 보일 때도 저렇게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마지막 26번 하고 싶시다. 두 2차식 fx가 있어요. x제곱에 mx 플러스 2n이고요. gx라는 2차 함수가 있네. x제곱 nx 플러스 2n. 각각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는 두 2차 방정식이 각각 서로 다른 그냥 두 근을 갖는데 실근인지 안 나왔고 그런데 이거에 오직 공통근을 갖는다. 공통근이 아닌 이것과 이것의 근의 비가 2대 1이다. m 대 n. 공통근을 하나 갖는데 나머지 얘의 근과 얘의 근을 공통근 말고 이것의 두 근, 이것의 근과 이것의 근에 남을 거 아니야. 하나씩 맞지?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2대 1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공통근. 구할 수 있는 상은 아닌 것 같아. 그럼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얘 근은 알파, 이 베타 하면 이 근은 알파, 베타가 됩니다. 그 뜻이라고. 이해가니? 나머지 두 근이 있을까? 얘도 하나 남고 하나 남겠지, 맞지? 그 두 근의 비가 2대 1이라고 이렇게 알려줬기 때문에 설정하시면 돼요. 괜찮나?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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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2대 1. 맞죠? 당연히 공통근이니까 뭐 하겠어요? 대입하겠죠? 알파 제곱에 m 알파 플러스 2n 알파 제곱에 n 알파 플러스 2m은요. 뭐 한다? 2차, 2차야. 둘 다 인수분해 안 돼요. 그냥 빼보죠. 그게 최고차항 소거법인데. 뺍시다. 어떤 사태가 되는지. 빼면 어떻게 돼? 됐어. 이게 뺀 식이야. 어라? 비슷하게 하는데 둘 다 부호 반대네? 그럴 때는
앞에다 마이너스 써주고 자리 바꾸면 돼요. 괜찮니 여기까지? 인수분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m 빼기 n이 0일 때랑 두 번째 알파가 2라고 나옵니다. 됐나요? 그럼 m 빼기 n이 0이면 즉 m과 n이 같으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 되지. m과 n이 같아지면 맞아.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요. 군이 다르다며 나머지는. 그래서 알파가 2라고 알아내는 거야. 됐어. 그러면 fx x제곱에 mx 플러스 2n의 이 방정식의 근은 2와 2r 베타가 되는 거고 gx x제곱에 nx 플러스 2m은 0에 두 근은 2와 베타가 됩니다. 인정. 그러면 당연히 대입해서 뭐 풀러도 되긴 하겠지만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풉니다. 2 더하기 2 베타의 합은 마이너스 m이고요. 2 곱하기 2 베타는 2n이고요. 두 번째 이걸 이용하면 2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n이고요. 세 번째 2 곱하기 베타는 2m입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근과 계수 관계를 푸시면 돼요. 문자는 3개인데 식은 4개란 세웠네? 그럼 당연히 풀려겠죠? 이거 보자. 베타와 m이 같대요. 아, 베타와 m이 같다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네. 2 더하기 2m은 마이너스 m이네요. 3m은 마이너스 2. m은 마이너스 3분의 2. 베타와 m이 같으니까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4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가 2n이니까 n은 마이너스 3분의 3입니다. n값, n값. 다 나왔네요. 드리곱하래? 드리곱하니까 답은 9분의 8입니다. 아, 여기부터는 뭐 그냥 그냥 하는데 여기 이게 핵심이야. 이거 여기까지가 이게 공통근에 관한 문제 풀이입니다. 기본 풀이. 쉬었다가 하겠습니다.